아, 아. 잘 들리나 이제? 잘 들려요 소리? 근데 이거 화면이 자꾸 끊기네. 유튜브로 하니까 학교 이게 인터넷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집에서 해야겠네 이거는. 들어온 사람들 한번 채팅 쳐봐요.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9명인데 내 목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조규만 잘 들린다고 그러네. 나머지 사람들은 잘 들려요? 안 들린 사람 없어요? 잘 들린다구나. 이제 방송이 잘 돼요? 아까 이게 학교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다가 끊겼거든. 잠깐. 뭐 이거 출석 체크하는 건 아니니까 채팅을 굳이 뭐 필요 없, 그러니까 보기 시기 싫으면 안 치고 그냥 들으면 돼요. 질문할 거 있으면 채팅으로 하고 이게 유튜브이니까 이게 시험 삼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지금 들어온 사람이 16명, 18명 조금씩 늘어나네요. 어차피 보충 수업이기 때문에 낮에 이제 추가해서 여러분들 듣고 내가 지금 세팅을 아직 조금 덜 배웠어요. 이게 OBS로 지금 방송하는 거거든요. 오픈 브로드캐스팅 소프트웨어라고 시스템인가 뭐 어쨌든 오픈 소스로 된 무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소프트웨어인데 잘 들리면 됐네. 내가 예전에 이걸 써봤는데 요즘은 이게 안 써가지고 그래서 잘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요. 여기 마이크가 노란색이 나오면 안 좋은 거니까 자 녹색까지 이제 잘 들리겠네. 자 그러면 그 지난 금요일 날에는 잘 들린다니까 다행이네요. 그 여러분 뭐 닉네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다 녹음되니까 이거 녹음된 거는 내가 다시 또 저기 블랙보드에 올려줄게요. 녹화된 거는 지금 여기 뭐 화면이 내 얼굴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나오는데 뭐 이거는 일부러 세팅 이렇게 한 거고 지금 다른 장면 넘어가면 여러분 지금 실시간 방송 보고 있는 게 있고 내가 저렇게 관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채팅창 따로 보고 있고 이건 내가 별도로 지금 올린 거고 원래 카메라를 하나 더 썼는데 이게 저거 구닥다리 카메라는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좀 구들들 뜨는데 920이 잘 안 돼서 어쨌든 자 공지사항은 지난번 얘기를 했고 질문들도 조금 받았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명이 꼭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뭐 사람을 못 구하거나 뭐 혼자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단히 공지한 대로 원래 오프라인 수업이 위주로 돼서 일주일에 3시간 풀로 다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주어지는데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4주차까지 온라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거 지금 들어봐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수업 내용이 나도 지금 답답할 정도로 잘 전달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져요 지금 온라인이. 그래서 이제 보충 수업을 하는데 이거 갖고도 나는 불충분하다 생각해서 이거 매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틀 텐데 프로젝트 사이즈를 줄일 겁니다. 원래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2명이 해야 되는 분량이 아니라 1명이 할 수도 있는 분량인데 2명이 해도 된다는 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원래 프로젝트 분량에서 좀 줄일 거예요, 내가 사이즈를. 그래서 뭐 혼자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뭐 둘이 해도 세도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할 경우 뭐 혼자 할 경우 점수는 똑같이 주어져요. 뭐 혼자 한다고 점수를 더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채점 방식은 내가 그 블랙보드에 잠깐 올렸죠. 여기 아마 못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블랙보드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여기 잘 보이죠? 이게 1980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 일단 봅시다. 기본이 또 위치가 안 해.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비번이 자꾸 일치가 안 된다고. 나오면 잠깐만 다시. 옆방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보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난리네 지금. 이게 여기 블랙보드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다 봤을 텐데 이거는 필독이고 여러분 이제 그걸 보여줄게요. 데이터베이스 일반 상관없이 지금 32명 들어왔나? 여러분이 근데 내 계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여러분이 어디 갔냐? 출석 조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1주차는 3개가 올라가고 2주차에서 토탈 6개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50은 뭐냐면 1주차를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 시간에 지금 이 사람은 이제 2주차 듣기 시작했고
100%는 이 사람 다 들었다는 소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저께 빵이 있던데. 이 두 사람 지금 1주차가 출석이 빵에 빵. 그리고 이거 1주차 수업을 학교에서 지시해서 세팅을 어저께 월요일까지밖에 못 들어요. 이게 물론 내가 보충 영상을 올리긴 할 텐데 그거는 출석이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석 체크를 하려면, 그러니까 화요일 날 수업 오늘 시작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주일 주잖아요. 그 안에 화요일 날 2주차 동영상 3개를 다 봐야 돼요. 여러분이 뭐 틀어놓고 뭐 딴짓을 하건 듣건 뭐 나는 신경 안 쓰니까 어차피 그 딴짓 하면 여러분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여기에 올라왔던 질문 중에 요거 팀 프로젝트는 요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좀 글씨가 보이려나? 여기 좀 크니까 이렇게 키워서 여기는 있죠. 프로그램 언어로는 자바를 사용하고 DBMS는 첫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MySQL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리눅스 계정을 주지 않고 윈도우에다 설치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지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냥 갖고 있는 PC나 노트북에 MySQL을 설치하고, 뭐 자바는 JVM이 다 JVM이나 아니면 JDK 그 무료 버전 받아가지고 설치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자바로 MySQL을 연동하는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테스트한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되고, 이제 조교가 이거를 이제 소스 문서를 블랙보드에서, 여러분이 이제 블랙보드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내가 과제를 다 열어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팀이나 이제 개인별로 해서 제출된 거를 조교가 받아서 이제 소스하고 문서를 다 받고 그거를 MySQL에 연동을 시키겠죠. 했는데 뭐 자바에서 오류가 나와서 실행이 안 된다. 그럼 빵점입니다. 프로젝트는 문서와 상관없이 그냥 빵점 나가요. 실행이 안 되면.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 채점을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할 거예요. 이게 기말고사 전주에다 마감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가채점 한 거를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빵점 나왔네. 그럼 와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진짜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여전히 빵점이고, 근데 뭐 누군가 실수를 해가지고 실행이 됐다. 뭐 잘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다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실행 내용만 맞으면 점수가 나간다는 뭐냐? 내가 요구사항을 줄 때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저장해야 되고 무슨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기능이 예를 들면 10가지다. 그럼 한 가지당 점수가 다 주어져요. 10점씩. 그래서 10가지가 다 수행이 됐다. 속도와 상관없이. 그러면 100점 나가는 겁니다. 근데 3개는 실행이 안 되고 7개만 실행됐다. 그럼 70점 나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채점표가 프로젝트가 나가고 그 마감 전에 채점표 샘플이 나갑니다. 이게 이 에어드로이드라고 내 휴대폰 내용 보는 건데 꺼놔야겠네. 뭐가 이게 화면창에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블랙보드 다시 들어가면 채점표는 그래서 올릴 거예요. 어떤 형태로 점수가 배정되는지. 그 안에 물론 이제 문서 점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행 점수가 다 이제 그 채점이 된 사람들은 문서에 대해서 점수를 또 줘요. 이게 당연히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샘플 코드가 나갑니다. 그래서 샘플 코드 설명은 이런 형태로 해서 하든 뭐 녹화를 하든 조교도 하고 나도 설명해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교가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주어진 주교재에 나온 소스 코드를 가지고 지금 테스팅을 해보고 있어요. 거기 샘플 코드가 잘 되는지. 그래서 그걸 다 실행을 해본 다음에 준비를 해서 또 이런 형태로 프로젝트 공고가 이제 아마 중간고사 좀 전후해서 나갈 거예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상세한 또 이런 온라인 보충 강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잠깐 접고요. 자, 보면 부총 수업이니까 뭐 질문 없어요? 궁금한 사항들? 뭐 잘 들립니다. 그렇게 놓고는 그 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네. 지금 40명 들어왔는데 들리긴 잘 들리죠? 내 관제센터에서 보는 거는 너무 이게 속도가 느려가지고 잘 안 되네. 가만 있어봐. 그러면 잘 들리는 건가 진짜? 학교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어디 갔지? 더 많네. 여기 있다. 나오긴 하네. 좀 느린가? 뭐야 이거 멈췄잖아.
되는겨? 안 되는겨? 되네요, 돼. 내가 지금 다른 창으로 봤거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은 별 다른 게 없으니까 보충으로 할게. 질문 있으면 보세요. 올려주세요. 내 채팅창을 여기 지금 오른쪽에 아까 여기 내가 안내해 줬잖아요. 어디 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채팅창을 내가 다른 모니터에서 보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이거 웹캠인데 이거 잘 작동이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메인 장면에서 내가 꺼버렸다고. 그죠? 하나만 나오니까.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채팅창에다 올리면 내가 이렇게 해서 보면 되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해서 살짝 볼 테니까 굳이 이 화면에 채팅을 올리진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뭐 게임 실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화면상에는 보일 테니까 채팅창이. 자, 원래 2주차 강의는 여기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 파일 시스템까지 1주차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자, 1주차 리뷰를 다시 한번 보면 그게 두 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그 다음에 왜 데이터베이스를 쓰느냐, 그겁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집약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예요. 한 군데다가.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한 군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한 곳에다가 몰아넣었다는 얘기고, 물리적으로 구현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돈이 많은 회사 같으면 서버를 여러 개 해가지고 뭐 서울에도 놓고 부산에도 놓고 뭐 일본에도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물리적으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세 군데 있으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하지만 세 군데 동시에 저장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 비용이나 소프트웨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걸 감수할 만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서버 데이터베이스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기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어. 뭐 여러분 학사 관리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업이 있어서 그건 이제 KT 클라우드를 써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걸 백업해서 모든 내용은 이제 외부 저장 장치에 또 저장을 해놓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뭐 지진이 나가지고 여기가 무너지면은 데이터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학사 관리에서 나왔던 뭐 성적 특히 이런 거는 우리가 발급을 못 해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 학교에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또 외부에다가도 여러분 개인 그 관련된 학사 관련된 정보들을 또 저장을 해놓습니다. 상당히 안전하게 관리를 하니까 괜찮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설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세종대학교라는 데서 우리 학교에서 학사관리 시스템에 들어갈 데이터가 뭐가 있다 설계를 하고, 그걸 설계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오라클로 썼어요. 오라클하고 자바를 주로 썼죠. 우리 학교는. 그래서 자바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가지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거를 자바를 이용한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수강관리 시스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수강 신청도 하고 학사 관리도 해서 여러분이 로그인하면 수강 신청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과목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 학사 관리 시스템을 들어오면 여러분 수강했던 과목들 성적 부여된 거 다 거기 성적이 표시가 되고, 나중에 성적 증명서 신청하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출력을 했을 경우에 위변조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외부 업체 별도 의뢰해서 그 업체에서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한테 검증받은 그 여러분 학번으로 저장된 그 과목 데이터, 그걸 끄집어내서 과목명, 그다음에 학점 이걸 쭉 출력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출력본을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역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쓰는 경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용도인데, 그러면은 뭐 데이터베이스가 뭐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거예요. 자, 그럼 왜 쓰느냐? 여기 지금 요 내가 파일 시스템 비교했는데, 파일 시스템과 DBMS 요게 프로그램 하나 내가 다운받았는데 편리하더라고. 막 MS에서 공짜로 주는 프로그램인데,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 차이는 무슨 뜻이냐, 어느 게 낫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OS라고 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게 그래서 이 OS가 출현한 이후에 파일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뭐야, OS에서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쓰인 게 아니라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고 그 컴퓨터에다가 운영체제를 덮어 씌워서 이용한 다음부터는 저장되는 형태는 모두 파일로 저장되는 겁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모든 디지털 데이터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내 동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본 2주차니까 여러분 안 봤을 거 아니야. 이제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별도로 프로그램 코딩을 해야 돼요. 이게 뭐 C든 뭐 그 당시는 C가 나오기 전이었구나. 뭐 포트란, 그다음에 뭐 아니면 코볼 이런 거 있죠. 이런 코볼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코딩을 직접 해서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뭐예요? 넣고 빼고 이용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파일 시스템 직접 코딩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됐었는데 이게 60년대까지는 대부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60년대는 파일 시스템하고 뒤에 소개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모델 중에서 특히 네트워크 모델하고 하이라키 모델,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됐네요. 하이라키 모델, 요 두 가지가 주로 사용됐어요. IBM에서 제공하는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그 IBM에서 이제 제작해서 이제 그 운영체제 같이 배포했던 이게 DBMS예요. 네트워크 DBMS, 하이라키 DBMS. 지금 아무도 안 씁니다. 너무 불편해서.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10년이죠. 거기에 누가 나왔어요? 출연이 EF 카드 박사.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출현하면서부터는 급속도로 DBMS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왜? 문자하고 숫자 이거를 이제 설계해서 저장하고 끄집어내서 쓰는 데는 현재까지도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80년대 뭐 객체 지향형 모델, 그 이후 이제 객체 지향형 모델하고 이 관계형 모델을 합친 객체 관계형 모델. 그다음에 요즘은 뭐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뭐 NoSQL이든 어떤 것들이냐면 이게 뭐 NoSQL, 뭐 MongoDB 뭐 이런 식으로 SQL이 아닌 관계형 DB가 아닌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빅데이터 처리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대부분 비정형화된, 쉽게 생각하면 웹 서버 개선하면 로그 쌓이잖아요. 그런 거 저장할 때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더 좋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문자나 숫자처럼 정형화된 데이터, 뭐 여러분 이름이라든가 학번이라든가 학점 이런 거를 저장하고 검색해서 끄집어내는 데는 여전히 그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모델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이제 거의 사람들이 안 쓰고요. 대부분 다 DBMS를 쓰는데 DBMS 중에서도 대부분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는 얘기죠. RDB.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태 씁니다. 이게 거의 한 80% 이상 될 거예요. 80% 이상. 이게 지금 RDB가. 점점 이제 줄어들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3분의 2 이상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 2년 후에 취업해서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코딩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는 무슨 의미냐? 그 당시에 많이 쓰는, 지금 이제 자바를 제일 많이 쓰니까 쓰는 일반 호스트 언어, 일반 하이 레벨 언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코딩을 해봤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번 학기에 배우는 자바하고 MySQL을 연동하는 프로젝트, 그거를 해봤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SQL만,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론만 배워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회사에서는. 왜? 그걸로 무슨 코딩을 할까? 이론만 배워가지고. 이론은 크게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뭐 볼까요? 관계형 모델에, 이거 영어밖에 타입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릴레이셔널 모델,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 그 다음에 릴레이셔널 엘제브라가 있어요. 이 개념이 있고, 릴레이셔널 엘제브라가 있고, 그 다음에 SQL 있습니다. 스트럭처드, 너무 큰가 이게? 쿼리 랭귀지 L이라고 쓸게요. 그냥 쿼리 랭귀지. 폰트가 너무 크구나. 이거 줄이는 방법을 알았는데, 줄이는 거 알았어. 이렇게 오케이 줄였다. 이렇게 하면 줄였다. 이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다시 지우고.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이 이론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SQL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제 SQL 갖고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뒤에도 소개가 되지만 SQL 가지고 모든 걸 처리해요. 이 안에 뭐 사용자를 만드는 SQL 명령어가 있고 여러분 계정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쿼타, 어떤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얼마큼 쓸 수 있느냐, 저장 용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보안 그 레벨도 어떤 사용자가 어느 테이블에 뭐 읽기 권한이 있느냐, 쓰기 권한이 있느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다 지정을 SQL로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주로 배울 거는 SQL 중에 매니플레이션이에요. 이게 즉 뭐냐? 삽입하는 거,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뭐예요? 설치, 검색하는 거. 이게 그래서 이 기능들을 왜냐하면 데이터를 설계를 해서 그 스키마를 만들어가지고 스키마를 만든다는 건 지난번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틀을 만드는 거예요. 짜서. 그러니까 학사관리 시스템에 여러분 학생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 때 예를 들면 네임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봅시다. 스튜던트 st라고 쓸게요. 네임, 그 다음에 뭐 num 학번이니까, 그 다음에 뭐 address 이렇게 폰만 합시다.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이 보니까 자 st는 스튜던트라고 치고 그럼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에 혹은 뭐 릴레이션에 name, num, phone이란 지금 속성이 3개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본 상태에서는 name, num, phone이 뭐 이게 차인지 문자인지 숫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유추만 하는 거죠. 그럼 저걸 구체적으로 스키마 설계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SQL로 하게 될 때 create table st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를 열어야지. 닫나. name 뭐 인트였나? 나도 이게 맞을 거예요. 차 뭐 10 넘인가? 이게 앞뒤가 바뀌었나? 나도 지금 문법이 헷갈리네.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보고 리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폰 넘버 인트를 뭐 차를 넣을 수도 있죠. 12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게 되면 자 보세요. 이름이라는 속성이 정수형이고 아까 잘못됐구나. 하여튼 바꿔야 된다. 어쨌든 뒤에 바뀌었다고 치고 다시. 아니 뭐 num이라는 예를 들면 속성은 문자를 10이고 phone이라는 속성은 문자를 12개라고 이렇게 해서 SQL 명령을 여러분이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st라는 테이블에 대한 스키마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동 MySQL을 통해서 돌리면 MySQL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명령을 받아다가 여러분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여러분 윈도우에다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윈도우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 st라는 그 테이블에 요 3가지 속성 값을 저장하기에 적합한 파일 구조를 걔가 만들어줘. 저절로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는 뒤에 나온 SQL 명령어 중에 뭐 예를 들면 똑같아요. insert, 삽입은 insert예요. 삭제는 delete고요. 변경은 update예요. 검색이 select입니다. search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4가지 명령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집어넣고 지우고 변경하고 검색하는 일을 여러분이 SQL로 하게 됩니다. 모두 이거를 이제 코딩을 해서 SQL로 짜가지고 MySQL에다 던져주면 MySQL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밑에 작업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이렇게 해서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일도 만들어주고 데이터 끄집어내고 하는 그 작업들은 다 해줘요. MySQL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SQL이라는 걸 알아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처음에 파일 시스템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SQL이 없죠. 그 다음에 DBMS가 처음 나왔을 때 SQL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60년대에 쓰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하고 하이어키니까. 그 다음에 70년대 뭐가 나오냐? 릴레이셔널 RDB가 나오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자, RDB를 만들고 나서 이게 급격도로 퍼지니까 각 회사들이 나름대로 쿼리 랭귀지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돼서 80년대에 미국에서 회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표준화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표준화회에서 NC입니다. NC, ANSI. NC에서 SQL 표준을 정하는 거죠. SQL 스탠다드를 문법을 정하는 거예요. SQL이 이런 문법이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진다라고 표준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거에 따라 구현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벤더, 즉 뭐 예를 들면 뭐 A사, B사, C사가 있다 그러면 A사 거를 여러분이 썼어요. 근데 뭐 무슨 사정에 의해서 회사를 이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직했어요. 거기는 C사 걸 써요. 그럼 SQL을 어떻게 돼요? 일부 기능 표준화는 있으니까 표준화는 당연히 구현을 해놨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기능 여러분이 그냥 알고 쓸 수가 있고 그 C사 데이터베이스에서 특별히 구현해놓은 거는 따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습니다. 표준이 아닌 것들. 그럼 그거만 조금 배워서 특수 기능이 필요하면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SQL 하나만 한 번만 배우게 되면 여러 가지 벤더들의 관경 데이터베이스가 제품이 다른 걸 여러분이 쓰게 돼도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표준화가 돼서 대부분의 이제 관경 데이터베이스 벤더들이 이제 이 표준화도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온 거 하나만 쓰고 자체적인 이런 특수한 문법들은 잘 안 써요. SQL에서는 그거 말고 다른 언어를 만들어서 배포하죠. 오라클 같은 경우는 PLSQL이라는 걸 배포해요. MySQL은 그게 없는데 어디가 있노? 여기, PLSQL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배포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각 벤더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자, 뭐 다들 묵묵부답 듣고는 있네요. 잘 들리죠? 스트리밍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이게 유튜브 실방을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역시 딜레이가 있구만. 오케이, 지금 딜레이 된 거 났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쭉 넘어가고 자, MySQL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워크벤치인데 이게 지금 이게 보이나 모르겠다. 지금 아직 쭉 넘어가고 하고 자, 여기서 이게 MySQL 워크벤치를 보면 보세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제 쓸 수 있어요. MySQL 설치하면 이제 워크벤치라는 게 깔리고, 이거는 GUI 형태로 된 MySQL GUI 형태로 만들어진 MySQL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리자 입장에서 MySQL을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물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쓸 수도 있어요. 워크벤치를. 근데 이제 그러기엔 좀 버거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속성값들 조절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워크벤치 가지고.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은 일을 뭘로 할 수 있냐? SQL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제공되니까 기본적인 거 쓰는 것들은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거 동영상 만들어서 또 올리고 또 실방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실방은 유튜브 같은 건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뭐 학교에서 웹엑스인가 뭐 다른 그 화상회의 솔루션을 사서 계정을 다음 주부터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성능이 좋으면 그걸 써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런 카메라 같은 거 배치하고 이런 거는 아마 유튜브보다는 좀 못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장면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세 번째 하면 학교 홈페이지 나오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 OBS를 쓰는 게 좀 편리하긴 한데, 그건 이제 차차 적응해 나가도록 합시다. 필요한 거 그때그때 내가 가져다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텐데, 여기 지금 이건 C로 된 거거든요. 어디 갔나? 자바로 된 건 없지? 뭐 일단 봅시다. 이게 지금 C로 된 걸 보면 여기에 SQL, 요거는 이제 요게 SQL 문장이다라고 이제 표현해 준 거고요. 요거는 connect identified by 요게 이제 SQL 문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select 여기 나오죠?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fetch는 이제 여기 갖고 온 거에서 select 하고 되면 이제 튜플이 여러 개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조건에 따라서. 이건 from인데 요 문장만 보면 요걸 그냥 해석해서 알려줄게요. 북이란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이에요. 속성을 북네임, 퍼블리셔, 프라이스 세 개의 속성만 가져오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란 테이블에 튜플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북네임, 퍼블리셔, 프라이스가 각 100개씩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튜플이 100개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처리하는 게 이거예요. fetch.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그래서 이거를 렉이라는 데다가 렉이라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명시는 안 되는데 위에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이제 원래 구현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에다가 요 세 개의 그 속성값이 들어갈 수 있는 고기 타입에 맞는 스트럭처를 만들면 그 스트럭처가
하나의 튜플 한 번에 이제 메모리에서 갖게 되죠. 그러면 그걸 프린트해주고 다음번 넘어가서 또 다음번 튜플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리게 되면 북이란 테이블에서 요 세 개의 속성을 한 튜플씩 가져다가 화면에다 뿌려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접속 해제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C에다가 이거는 SQL을 덧붙인 거죠. SQL을. 그러니까 C가 호스트 언어가 되는 거고 SQL이 인베디드 SQL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삽입했다. C 안에 SQL 삽입했다. 그래서 인베디드 SQL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들만 짚어보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비교하면 DBMS에 쓰는 것들 여기 있죠. 자바, C, C++, SQL, 뭐 파이썬 뭐 여러 가지 언어도 있어요. 대부분의 언어는 다 DBMS와 연동할 수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실방 이게 실방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여기 나는 오프라인에서 사실 이게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터랙션이 있어가지고 조금 내가 그 진도 조절을 그때그때 난이도 조절 이런 걸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실방은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으로 뭐 잘 들린다 이 정도밖에 내가 반응을 볼 수가 없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거 했었구나. 그 저기 우리 뭐시기요? 그 저기 줌 갖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여러분 강제로 얼굴을 띄우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봐야 이제 이게 너무 디스턴스가 있고 딜레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온라인 방송은 어쨌든 보조 수단으로 쓰는 거긴 한데 오프라인 수업이 제일 좋죠. 모여서 하는 게. 그래야 그때그때 질문 나오는 것도 대답을 하고 다른 얘기들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온라인 녹화되는 거라 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도 못 하고 그냥 FM대로만 하려니까 나 답답해 죽겠네. 자, 그건 그러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뭐 짚어볼게요. 어차피 온라인 동영상 다 만들어서 올린 거를 지금 여러분이 본 사람이 얼마 없어서 그걸 미리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미리 예습 겸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만 짚어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쭉 내가 그거는 그러니까 블랙보드 올려놓은 건 내가 이제 이 PPT를 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형태로 지금 동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좀 그 진행 속도가 좀 천천히 나갈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 30분 이상씩 해서 35분씩 지금 3분에 33분에서 내열에 좀 찍어놔서 그 다음번 할 때는 더 길게 지금 찍으려고 그래요. 3주차 때는 아예 그냥 다 50분을 채워서 찍으려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25분 30분으로 하니까 설명이.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은 알겠죠. 어쨌든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는 지금은 아무도 안 해요. 호스트 언어가 SQL 될 수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호스트 언어는 반드시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가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자 여기다 내가 써볼게요. 하나 질문이 나왔으니까 SQL을 썼는데 이게 호스트 언어가 될 수 있느냐. 자, 호스트 언어라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무슨 기능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 이게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어야 돼요. 즉 UI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화면에다가 뭘 그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뭐 잠깐만요. 이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려지던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이렇게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금 내가 이제 마우스 움직여서 지금 조작하잖아. 이거 마우스 이거요. 그다음 키보드 키보드 쓰고 그럼 여기서부터 입력 데이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해주고 처리라는 거는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메모리상에 저장했다가 다시 프로그램으로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계산도 해주고 그러려면 호스트 랭귀지가 뭐가 돼요? SQL 갖고는 부족해요. SQL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뭐 유저 인터페이스 꾸며주고 이런 거 다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오로지 뭐만 있어요? SQL은 오로지 DBMS예요. only DBMS 관련된 내용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아까 얘기했던 거, 사용자 만드는 거, 보안 레벨 설정하는 거, 쿼타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DBMS가 필요한 거 있죠. DBMS로 구동시키면서 스키마 만들 때 필요한 내용, 거기에 테이블 만들 때 필요한 내용. 그거만 갖고 있지. DBMS를 구동한 다음에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호스트 언어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한테 제일 좋은 거는 뭐 머리에다가 이걸 씌워가지고 SQL을 강제로 가르치면 우리 같은 코더가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 사람들 SQL 써가지고 자기 필요한 데이터 넣고 빼고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 SQL이란 거 지금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배울 텐데 배우면 알겠지만 이게 그 배워서 쓰기까지의 특히 이제 검색 기능 쓸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SQL에서 내가 그 뭐죠? 이 셀렉트문 이거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갑니다. 비중이 이제 반 정도가 나와요. 거의 40에서 50%가.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도 100점 만점에 40에서 50점이 셀렉트문 적는 거. 기말 때도 이렇게 그 똑같은 분량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걸 잘 익혀놔야 사용자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검색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걸 코딩을 해서 SQL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SQL 알아야지 그걸 코딩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사용자가 쓰기 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호스트 언어, 자바스크립트가 될 수도 있어요. 웹브라우저를 쓴다고 하면 그게 제일 편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단에서 뒤에 이제 백단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계산할 때는 뭐 자바스크립트가 좀 기능이 결여되니까 뭐 자바나 아니면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DB 연동 프로젝트를 할 때는 대부분 언어를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만드는 거 따로 한다고 치면 그걸 웹브라우저를 한다고 치면 언어를 갖다 3개 정도를 쓴다고 봐야 돼요. 웹브라우저 인터페이스 관련된 자바스크립트, 백단에서 계산해 주는 데 쓰는 자바나 혹은 파이썬, 그 다음에 마지막 DBMS에 액세스하는 SQL. 그러니까 랭귀지가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다 알아야 여러분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구현하고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통상 우리가 호스트 언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알고 있는 게 호스트 언어예요. 그게 뭐 C, C++, 자바, 파이썬. 여러분이 1학년 때 파이썬 배웠죠. 그럼 파이썬, C, 뭐 C++, 자바. 그런 것들이 전부 호스트 언어가 되는 거고 SQL은 그냥 DBMS only입니다. DBMS와 관련된 여기 기능만 하는 거죠. only DBMS 이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거 사용자인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아마 2번 설명될 거예요. 이번 2주차에는 2주차는 2번 설명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DBMS의 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DBMS가 나오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소프트웨어죠. DBMS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데 이 소프트웨어라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통칭되는 일종의 아주 커다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하면 이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 저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지. 이게 이 안에 이런 뭐 데이터 파일, 인덱스, 통계, 그 다음에 딕셔너리 이게 스키마를 담고 있는 걸 딕셔너리라고 하거든요. 여기 스키마 정보가 다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고 실제 이제 DBMS가 구동도 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구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주기억 장치로 올라와야 DBMS가 돌아가죠. 그럼 주기억 장치에 로딩이 돼서 돌아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지칭되는 이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뭐 오브젝트 코드 처리해 주는 거, 인베디드 DML 이거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거든요. DML 매니플레이션의 M은 매니플레이션 틀렸다. 오탈자가 없어서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DML 컴파일러, DDL 컴파일러. 여기 보면 DDL이란 건 데이터 데피니션이에요. DDL D는 데피니션입니다. 즉 뭐 만드는 거냐면 스키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용자 뭐 설정해주고 뭐 테이블 구성해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DDL에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일반 사용자가 쓸 때는 여기 보면 응용 프로그램 화면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호스트 언어를 이용해서 UI를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던져주면 사용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강 신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 여러분이 일반 사용자로서 수강 신청 응용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사용을 한 거예요. 로그인해서 그럼 거기에 로그인한 다음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과목 쭉 리스팅하면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제 과목을 따죠. 그렇게 해서 수강 신청이 되면 이제 그 과목을 듣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요 화면까지만 인터랙션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DBMS하고 인터랙션 하는 거는 누가 여러분이 프로젝트 하면 배울 텐데 여러분 같은 코더가 짜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건 프로그램을 누군가 개발했겠죠. 이거 개발된 게 뭐 자바나 이거 우리 거는 자바 이용했거든요. 자바나 파이썬이나 뭐 이런 호스트 언어를 이용을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을 포함을 한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연동 프로그램을 누군가 개발을 해준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돈 주고 이제 개발했죠.
그렇게 해서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수강 신청 응용 프로그램이란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SQL 사용자 SQL 질의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배울 텐데 그 SQL 질을 직접 집어넣는 거예요. 타이핑이 쳐가지고 뭐 select 어쩌고 저쩌고 뭐 insert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집어넣는 건데 그거는 SQL 언어를 알았을 수 있다. 즉 일반 사용자는 넘사벽이라는 얘기죠. 일반 사용자는 땡 얘는 덤이니까 어차피 뭐 문해기 때문에 제껴놓고 응용 프로그래머 우리 같은 SQL 사용자가 쓰는 내용이 여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DBA는 관리자인데 이게 A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거든요. A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인데 관리자. DB 관리자는 당연히 뭐예요? 시스템 관리자보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반 그 운영체제 시스템 관리자하고. 근데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DBA가 갖고 있는 패스워드가 있으면 사실 모든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뭐 수정 삭제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DB 저거 맞으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패스워드가 뚫리면 이제 몽땅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게. 예전에 아마 뭐 카이스트인가 어디 다른 학교에 저거 어드민 패스워드가 이제 학생 누구한테 뚫려가지고 한번 그래서 학생이 몰래 들어가서 자기 성적 고친 다음에 이제 그게 로그에 다 남아가지고 로고를 안 지워서 다 걸렸어요. 그래서 퇴교 조치 당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요 DBA까지는 전부 코더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배우면 DBA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가 있냐면 DB 튜너라는 게 있어요. DB 튜너 색깔이 바뀌었네. 이거 뭐 하는 거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이걸 빠져나가야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전체 구성해서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한 10년쯤 흘렀습니다. 뭐 10년쯤.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죠. 이게 많이 쌓일 거예요. 뭐 해가지고 쭉 쌓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느려집니다. 속도가. 그 전에는 수강 신청 시스템 할 때 반응 속도가 1초였는데 뭐 5초, 6초 막 이렇게 늘어져요. 왜?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많이 쌓이면서 뭐가 자연적 발생하냐? 비효율적이 돼요. 비효율적 구조가. 그럼 어떻게 되냐? 누군가 와서 데이터 이 전체 소프트웨어 구조, 그다음에 특히 파일 저장 구조를 누군가 조율을 해줘야 돼요. 뭐 인덱스 파일을 더 만들든 뭐 그다음에 데이터 파일을 분리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재설계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 일종의.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왜 자동차 낡은 거 가져다가 왜 그 유튜브 같은 영상 보면은 그 엔진 고치고 다 해가지고 막 새 차처럼 만들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하다 생각하면 돼요. 낡은 데이터베이스는 시일이 많이 걸리면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느려지거든요. 슬로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누군가 전문가 들어와서 그걸 재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재설계 해주고. 그게 DB 튜너가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보통은 이제 아주 전문가가 하는 거죠. DBA 관련된 일을 하는 직종 중에 이게 넘버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DB 튜너가. 그 대신에 되기도 힘들고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그림이고 여기 들어있는 뭐 세세한 내용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오브젝트 코드나 뭐 이런 거는 뭐 DML 컴파일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DML, DDL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SQL에서 그때 가서 아 요런 것들이 DML, DDL이었구나 하고 이제 SQL을 배울 때 그때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될 거고 이 뒤에 여기 있는 이거는 트랜잭션에 대한 여러분이 개념까지 배워요. 이 과목에서. 그 다음에 뭐 파일 관리자, 버퍼 관리자 이건 뭐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알아두면 될 거예요. 뭐 버퍼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있어야 속도가 빨라진다고. 주기억 장치하고 하드디스크 장치의 무슨 차이? 속도. 얘는 메모리잖아요. 이건 하드디스크고 속도 차이가 얼마가 나요? 이거는 반도체고 주기억 장치. 얘는 반도체 아니에요. 반도체. 얘는 이건 뭐예요? 하드디스크는 하드디스크 고장난 거 없고 내가 하나 갖고 올 텐데 하드디스크는 뭐 이렇게 판때기 알루미늄 판이 휙 돌아가잖아요. 뱅뱅뱅뱅뱅. 그 거기에 이제 여기 뭐 헤드가 얹혀서 이렇게 돌아가는 판 돌아가는 거 위에 이제 이 판이 밑에 돌아가면 그걸 이제 헤드가 이제 픽업을 해서 읽어드리는 건데 당연히 얘는 모타도 있고 뭐 하고 해서 쓰니까 대략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100에서 100배 이상 수백 배에서 1000배 정도. 이게 훨씬 빠르죠. 그 대신 얘는 용량이 적고 주기억 장치를 무슨 뭐 2테라 이렇게 장치할 수는 없잖아요. 기껏해야 뭐 16기가 뭐 64기가. 근데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돼요? 뭐 테라로 가잖아요. 벌써 용량이 훨씬 많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버퍼에다가 일부 탑재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읽어드려야 데이터가 뭐 1테라다. 그 메모리는 버퍼는
기껏해 1기가 정도 많으면 뭐 512메가나 그럼 거기다가 현재 메모리에서 처리하면서 화면에 뿌리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버퍼에다 담아 놓는 거예요. 일탈해서 미리 가져다가 그러면 여기 처리하고 그럼 이제 버퍼가 이만큼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가서 처리하면 다시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서 또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 그러니까 멀티 프로세싱이 되니까 CPU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게 안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50분이니까 이제 조금 더 하다가 이제 질의가 없으면 이제 끝낼 건데 이걸 조금 더 열을게요. 지금 내가 오후에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오늘 좀 자료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이제 끊을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채팅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끝나기 전에 다 질문은 응답을 해주고 끝낼 테니까.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톡이 많이 오나? 이거는 뭐 다 꺼버렸으니까. 자, 이 내용도 이제 동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관계형 모델 사용된 시기를 보면 이거 보세요. 요게 맞다고 그랬죠. 70년대부터 사실은 사용됐어요. 70년대 중반부터.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제일 처음 시스템 R이란 게 뭐냐면 이건 상용화된 건 아니에요. IBM에서 그러니까 EF 카드 박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잠깐 내가 그거를 자료를 올릴게요. 여기 아마 구글로 하면 나올 겁니다. 이 양반이 보면 EF 카드 나오죠. 이걸로 보여줄게 한글로. 근데 위키피디아는 영어로 된 게 더 정확하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양반 돌아가셨어요. 언제 죽었냐면 2003년도에 79살 때. 그래서 영국 출신입니다. 에드가 F 카드. 그래서 IBM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계속 IBM 연구원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있죠. 여기 좀 크게 하면 되겠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를 인벤션 만드는 사람이 여기 보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여기 있죠. 페이퍼 요거 지금 내가 블랙보드에다가 안 올렸구나. 올린다고 그럴까? 올렸나? 자료실에? 올릴게요. 그 여기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잠깐만요. 아직 안 올렸구나. 왜 안 올렸을까? 빨리 올려야겠네. 뭐 이건 여러분이 뭐 굳이 볼 필요는 없는 자료인데 그냥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렇게 한번 보이죠? 하고 그걸 보면 자 이게 이제 EF 카드 박사가 이게 1970년에 발표된 논문이죠. 이게 안 보이네. 내 걸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자 70년 6월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교재에 담겨 있는 관계형 모델에 대한 모든 내용이 논문 한 편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11페이지짜리예요. 하나, 둘, 페이지 쳐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페이지. 여기 다 있어요. 모든 내용. 여러분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이 여기 다 있다고. 모든 이론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출발은 집합론이에요. 집합, 셋 티어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릴레이션 티어리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이 양반이. 크리에이트 했어요. 집합론에 의거해서 자기가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면 참 좋다. 왜 이게 좋으냐 하면 수학 근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집합론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릴레이션 엘제브라라는 것도 관계형 대수라는 것도 만들어냈건데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관계형 대수가 모든 내용이 모든 게 다 여기 있어요. 관계형 모델에 대한 A부터 Z까지 이 한 편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논문을 70년대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IBM 연구원에 있으면서 이걸 커뮤니케이션 오브 ACM이라는 유명한 저널이거든요.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IBM에서는 릴레이셔널 모델에 대한 특허를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논문은 다 공개돼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거 공개된 지 6개월인가 지나면 아무도 특허를 못 걸어요. 이게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논문이 출간되고 6개월이 지나면 이 저자도 자기 이거에 대해 특허를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형 모델은 특허가 없는 겁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했을 때 특허가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EF 카드 박사가 다 공개해 버렸어요. 내용을. 그리고 이 양반이 이 논문을 발표하고 IBM에 요청을 해서 코더를 3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팀을 자기까지 4명을 구성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4명인데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시스템 R이라는 아까 소개했던 시스템 R이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구현되는 거 돌아가는 걸. 그래서 그걸 다 공개해요. 자 이렇게 잘 된다.
그걸 넙죽 가져다가 제일 먼저 회사를 만들어서 팔아먹은 사람이 팔아먹은 회사가 오라클이에요. 오라클.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회사 그럼 오라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구동되는 코드는 EF카드 박사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론적인 근거하고. 그래서 2분 비브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 나왔죠. 그게 가장 큰 업적이에요. 릴레이셔널 모델이라는 거를 인벤트했어요. 이 양반이. 그리고 그 세상에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줬죠.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리 앨리슨이라 나오는데 이게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레리 앨리슨이 누군지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 누구냐? 오라클 회사 회장이에요. 오라클사 회장.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얼마냐 되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작년 예산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이 사람 1년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 있잖아요. 몇백 조 되는 거. 그거보다 이 사람 재산이 많다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라클사가 중요한 게 지금 오라클이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것도 갖고 있지만 선이라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가 파산하면서 이제 시장에 나왔던 자바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 오라클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라클하고 자바 두 군데서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만 가지고도. 왜냐면 오라클 DBM에서 사면 그게 한 번 사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유지보수료를 갖다 바쳐야 돼. 이게 공납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여기서 사용을 금지시켜요. DBMS가 그렇게 비싼 소프트웨어라고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는 EF카드 박사가 넘고 돈은 이제 레리 앨리슨이 왕창 긁어본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사람은 진짜. 이건 리얼 코파운더긴 한데 주식이나 뭐 기타 재산들이 엄청 많아서. 그다음에 이 양반은 돌아가시 전에 튜링 어워드라는 걸 받았어요. 이게 이제 뭐냐?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사이언스계의 노벨상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한 번 공동 수상자도 있긴 해요. 그래서 누구를 기리냐? 튜링 박사를 기리는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의 시조.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의 기초를 다진 영국 출신의 과학자.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비참하게 이제 젊은 나이에 50도 되기 전에 40대 죽었죠. 자살한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튜링 박사를 기리는 튜링 어워드 주는 건 미국에서 줍니다.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ACAB 미국 기관이에요. 미국 학술 단체. 거기서 모여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컴퓨터 사이언스를 영국에서 출신인 EF카드 박사가 만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보고 전부 다 미국이 지금 주물럭주물럭하죠.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해서는 미국이 전 세계 넘버 원이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100년 지나도 바뀌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원천 기술이 뭐니 특히 학자들이 전부 다 미국에만 몰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튜링 어워드는 보면요 이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계 노벨상인데 여기 설명하면 1966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사진들이 쭉 나왔는데 뭐 마빈 민스키 이거는 이제 AI 유명하신 MIT 교수님이고 쭉 있는데 이 이름을 보면 자 보세요. 유대인이 상당히 많고요. 다 백인 남자고 여기 보면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최근에 이름 바뀌었네 페이지가. 중국 분 있어요. 이게 중국 사람입니다. 앤드류 쥐차오 야오. 그다음에 중국 분이 2명인가 있을 거야 아마. 동양 사람이 2명 있다는 얘기. 동양 사람이 전부 다 백인이고 다 백인 남자. 여기 엘렌 여기 여자죠. 여기 한 명 있어요. 피메일 2006년도에. 두 분이네. 그게 2명 맞잖아요. 아까 내가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전부 백인 남자. 하나 더 있다. 3명이네. 공동 수상했네요. 쭉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게 페이지가 많이 발전했네 이게. 이거 보세요. 동양 사람 이게 하나 더 있었는데 한 명인가 어쨌든 2명인가 하나 한 명 더 있었는데 카오 박사 그 ER 모델 만든 양반도 이거 튜링 어워드 받았는데 어디 갔나? 내가 슉 하고 넘어갔나? 그 카드는 여기 이 양반 받았고 그다음에 플로이드 베커스과 사이먼 크누스. 이거 크누스는 나는 예전에 이 양반이 지은 알고리즘 척갖고 수업 들었거든. 85년도에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 이거 엄청 두꺼운 책이 원서인데 뭐 그래요. 그래서 EF카드 박사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뭐 별다른 질문은 없는 것 같으니까 동영상을 잘 보세요. 2주차를 보고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쭉 이제 프로그레스를 보니까 이제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 이제 2주차 영상을 다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목요일 날 그래서 내가 일정이 감수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목요일 날 뭐가 있더라? 원래는 수업 시간이니까 오전에는 내가 다 비워놨거든요. 화목은 목요일 날 오전에 비어 있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전에 우리 원래 수업 시간이 목요일 날 오전이잖아. 1반은 9시부터 10시 반 15분 쉬고 그러니까 10시 15분에 끝나고 2반은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45분까지. 그러니까 10시쯤에 해서 또 목요일 날 이런 식으로 할게요. 뭐 유튜브를 하든 뭐냐 줌으로 하든.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괜찮았다 뭐 했다 하는 거를 그냥 올려주세요. 그 저기 블랙보드에다. 그러면 내가 뭐 유튜브가 더 괜찮았다 그럼 유튜브로 하고 지금 이것처럼 해서 하면 되니까 뭐 방송 조절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OBS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건데 뭐 나는 이건 여러 번 써봐가지고 이제는 좀 익숙해요. OBS를 쓰는 게. 자 여기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 자바에서 SQL을 사용하면 그 전에 DB와 연동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동하는 코드가 연동하는 코드가 아니라 연동하는 그 문장이 있어요. 자바 문장이 커넥트라고. 그래서 자바 커넥트 문장을 쓰면 그 자바 안에서 JDBC라는 그 뭐 드라이버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MySQL로 접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샘플 코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바 클래스 파일 안에 DB랑 접속하는 부분, DB에 뭐 연결한 다음에 연결된 걸 확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는 거, 삽입하는 그 샘플 코드에 다 담겨 있어요. 그거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짜서 여러분이 돌려볼 수 있게 샘플 코드를 그렇게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익스펜드해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이 될 거니까 그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거 아직 강의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MySQL에 나온 지금 여러분 책 나온 거 있죠. 내가 그전 학기까지는 오라클을 썼거든요. 그 샘플 코드가 다 있었는데 MySQL 하는 거는 또 자바로 하면서 약간 코드를 바꿔야 돼서 그 부분 이제 테스트를 하고 뭐 조교가 준비되거나 아니면 내가 준비되면 다음 주라도 한번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연동되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바 버추얼 여기 툴을 올리고 화면에다가 그걸 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컴파일해서 돌아가는 거 이 화면에서 그냥 보여주면 되거든요. 이 컴퓨터 화면에서 그럼 되니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걸 할 거고 그다음에 뭐 다른 질문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질문 사항은 블랙보드 올리면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잘 들립니다. 우리 박대경 조교가 응답을 하거나 내가 하거나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은 다 볼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달아줄 테니까 그거 하나 전자메일 보내거나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논문은 이제 올릴 테니까 심심하면 한번 보세요. 심심하면 보고 이거는 한번 꼭 읽어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긴 해요. 머리는 좀 아플 테지만 머리가 좀 상당히 아플 겁니다. 이거 다 수학이에요. 전부 이게 대수학이에요. 대수학. 그래서 이걸 읽고 나면 머리는 아픈데 머리는 많이 좋아질 거예요.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이걸 계속 읽으면 참고만 보세요. 10개밖에 없어. 여기에 모든 릴레이셔널 모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착한 거니 내용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옛말에 틀린 게 없는 게 간단한 게 최고 진리라는 게 맞는 얘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자, 요건 내가 블랙보드에 이제 올려줄게요. 넘어가고 접고. 자, 시간이 이제 11시가 넘었으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질문이 없으면 접을게요. 질문 더 이상 없죠? 오늘 수업 그러니까 보충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 내가 처음에 이제 스트리밍을 해본 지가 요즘 간만에 지금 한 거라 가지고 좀 헤맸는데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 그때 하긴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이제 스트리밍 쏘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랙보드에다 공지를 올리는 거는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전자메일로밖에 공지가 안 가요. 그래서 전자메일을 자주 안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보내려고 어저께 했는데 네이톤 도토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한 다음에 아니면 쿠폰을 사서 여러분한테 문자를 뿌리든가 해가지고 실박을 만약에 급하게 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내가 시간이 좀 남아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문자로도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가급적이면. 근데 이제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 쿠폰인가 뭔가 사서 충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자메일 1번 전자메일을 자주 볼 것 여러분 거. 그 다음에 블랙보드에 들어와 가지고 뭘 확인하느냐. 여러분 전자메일 이 여러분이 들어오면 그 학교 블랙보드 여러분이 그 자주 쓰는 전자메일을 등록할 수 있어요. 학사관리 시스템에. 그게 블랙보드에 연동되거든요. 그걸 자주 안 쓰는 메일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적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자주 보는 전자메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블랙보드에 공지를 올릴 때 여기 내가 하나 보여줄게. 마지막으로 블랙보드에 올리게 되면 여기 지금 블랙보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맞나? 데이터베이스 일반화해서
공지사항 이런 식으로 가요. 공지사항이 생성. 내가 여기 생성을 하거든요. 보지 않을게요. 자, 내용을 적고 여기에 이제 이메일을 바로 발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메일이 자주 쓰는 이메일이 아니면 이거 공지를 잘 못 보더라고요. 뭐 지금도 들어온 사람이 38명인데 이게 지금 보충 수업 한다고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했는데 37명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이게 55, 55에서 110명짜리인데 두 번 합치면. 그러니까 못 들으면 여러 번만 손해니까 좀 그렇긴 좀 안타깝긴 하네. 어쨌든 녹화되면 다 됐거든요. 오늘 거는 지금 바로 올릴게요. 내가 블랙보드에. 그렇게 하고 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제 실방은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전에 어쨌든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 또 바로 또 준비해 가지고 실방 틀을게요. 자, 빠이빠이. 뭐 그럼 중단하나?